음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좀 그동안 내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근데 맨날 같은 패턴이네.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러다가 이제 해보자. 요번에도 그런 패턴인데 그런 패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이야기는 오늘은 역할론. 역할론입니다. 역할론. 유교의 가장 큰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유교에서도 이 역할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교가 무슨 역할론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신하는 충성을 다하고 왕은 뭐 이러고 저러고 남자는 저러고 여자는 저러고 뭐 애들은 자식은 이래야 하고 누군 저래야 하고 이러면서 역할을 주어주고 그 역할에 따른 행동 강령을 결국엔 주어진 거거든요. 행동 강령. 행동 강령. 결국엔 유교를 보면은 행동 강령에 가깝죠. 이래야 화목하고 저래야 화목하고 이래야 괜찮고 장유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야. 역할에 따라. 이게 공자가 공자라는 고대 철학자가 춘추 전국 시대를 이제 중국에서 겪으면서 이게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좀 똑띠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판인 거야. 개판. 이런 시기를. 신하가 왕을 뭐 배반을 하고 왕은 신하를 질투해가지고 신하를 자르고 부모는 자식을 팔아먹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팔아먹든가 뭐 이러든가 저러든가 하고 자식도 결국엔 뭐 부모를 버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막 개판인 거야. 뭐가 똑띠되는 게 없는 거야. 요리사가 제대로 된 요리는 안 하고 대충 썩은 걸 팔기도 하고 또 좋은 걸 먹어놓고 뭐 제대로 된 거 안 먹었다고 가서 막 뒤통수도 치고 그러니까 개판인 거야. 규율이 없고 왕이 왕답게만, 신하가 신하답게만, 관리가 관리답게만, 부모가 부모답게, 자식이 자식답게만 좀 살면은 이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하면은 좀 세상이 좀 나을 것 같은 거지. 이 친구끼리 좀 뒤통수 좀 그만 치고 이러면 시키들 이런 느낌인 거죠. 화가 많이 났던 거야. 화가 이 새끼들. 그래서 결국엔 역할을 주어주고 그 역할에 따른 행동 강령을 만든 것이 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 유교로는 이 동아시아 3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뭐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유교고 뭐고 다 때려친 거 아닙니까? 일본도 딱히 유교적인 색깔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유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역할론을 가장 쏙쏙쏙쏙 빼먹었다 이 얘기예요. 유교에서 이 역할론을 유교 그 근간 사상 뭐 장유유서 이런 건 좀 약해졌어. 자기들 원래 보면은 원래 그 자기들 사회에 맞춰서 이 역할론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건데 다른 건 좀 버리었더라도 이 역할론만큼은 이 잔재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잔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결국엔 우리 사회를 흥하게 만든 것도 역할론이고 다들 제 역할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 이게 일본도 비슷하죠. 다들 제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자부심 그것으로 인해 이제 올라간 거고 중국은 조금 미묘한데 그래도 역할론이 존재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삼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냐 이 역할론이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가 우린 제일 궁금하죠. 우리가 잘 나가고 현재적으로 힘들더라도 또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든 것이 이 역할론인데 사장이면 사장답게 회사 사원이면 사원답게 뭐면 뭐답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현재 지탱하는 근간이자 세대 갈등의 원인이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뉘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 집권의 힘이 지방까지 잘 그렇게 미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결국엔 뭐냐? 힘의 논리가 좀 강하다 이거야. 힘의 논리. 얘네들은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조금 더 우위와 언더를 나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걸 나눠요,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더 강자는 강자의 역할이 있고 조금 약한 사람은 약한 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라고 뭔가 이런 게 이들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 힘의 논리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 그리고 가문. 감이 아니고 가문. 가문에서의 무슨 역할. 그래서 얘네들 보면 가문에 먹칠을 하거나 가문에 뭔가 역할을 못한다거나 이러면 막 자결을 하기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비열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만약에 가문에 막 그거였어. 차세대 막 원더보이였어. 근데 뭔가 또 요번에 뭐 시험을 낙방할지도 몰라. 내가 막 우리 가문의 빛인데 희망인데 이거 참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지를 훔친다던가 비열한 짓을 한다던가 돈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이래서라도 이 가문에서의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바로 현재는 아니고 이제 중국의 정통의 정통의 그런 역할이라고, 역할론의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일본은 좀 계급 사회가 좀 강하죠. 계급. 일본을 딱 대표한다 그러면 계급이야. 와고 뭐고 나발이고 그런 거 다 빼고 다양한 사상이 있고 뭐 세밀한 거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다 빼고 계급주의. 그래서 그 계급에 따라 얘네들은 행동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은 천황도 그냥 단순히 천황 맘대로 막 말을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돼. 주변에 그런 계급의 이런 내 위치에 따른 그런 걸 봐야 돼. 눈치를 봐야 돼. 그 대신 그 아래 계급들은 또 엄청 개무시해도 돼. 왠 줄 알아? 그게 계급이니까. 일본의 계급은 독특합니다. 계급에서의 역할만 한다면 또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래도 되는 듯한 굉장히 독특한 계급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 그 또 얘네들을 계급으로만 묶어놓기는 또 약간 불안한 거야. 이게 안정된 섬나라기 때문에 또 얘네들은 또 한번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또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어떻게든 이 안정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또 한 번 더 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 그 보면 특징이 개인에게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한 번 직업을 하면은 절대 막 못 바꾸는 경우가 엄청 흔했죠. 옛날엔 절대 못 바꿨고 요즘도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분수를 넘어서는 걸 탐하다가 실패하면은 굉장히 작살이 나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론일까요? 어디에서의 역할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충과 효. 우리는 충과 효의 역할론과 마을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는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게 참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역할이야. 우리가 백성으로서 우리가 민병대가 괜히 그렇게 흥했던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의 충성과 우리나라의 충성은 조금 다른데 일본의 충성은 무조건 절대 복종에 가깝다면 우리나라 충성은 충언을 하는 게 약간 오히려 충언을 하고 우리 윗사람이 윗사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충언을 하고 설득을 하고 바꾸고 어떻게든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훨씬 많죠. 그죠? 오히려 효에서 절대 복종을 좀 더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재밌어. 어쨌거나 그래서 그리고 마을에서의 역할. 마을에서 특정 역할을 내가 해.
그럼 그 역할을 잘 내가 마을에서 만약에 좀 힘센 내가 그런 포지션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 힘쓸 일이 있어? 이러면 내가 가서 탁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 역시 몽장의 총각이 힘 하나는 왔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막 가슴이 든든해지고 내가 이 마을에서도 어느 한 역할을 했다. 내가 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런 아주 그냥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가정. 우리는 좀 세밀합니다. 계급 뭐 이런 걸로 안 나눠. 우리는 마을과 가정이야. 효가 또 중요하잖아요. 부모님 잘 모시고 이게 또 내 역할이야. 자식들 그래도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쯤에 자식 낳고 알토란달토란 살면서 뭐 그래도 뭐 아빠로서의 일도 하고 마을에서의 일도 하고 이런 게 뭐다? 우리의 역할이었다 이거예요. 역할. 우리 또 신하가 돼서는 또 충언도 좀 하고 너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 한번 성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역할론인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그럼 역할론의 가장 큰 이렇게 보니까 역할론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라는 아주 보편타당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역할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장 재밌는 게 배움으로부터 습득을 한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 습득. 습득에 가깝다 이거죠. 이 역할론의 가장 큰 특징은 보고 배우는 거야. 내가 저렇게 역할을 수행하면 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구나. 윗사람, 옛날 사람이 잘 하는 거 아주 그냥 간지나게 동네에서 돌을 막 4바퀴를 슉슉슉슉 돌리는 걸 배웠어. 나도 내가 힘쓰는 역할이야. 그럼 4개를 돌리고 또 옆마을에서 또 시비 걸면 또 나가서 또 하는 소리 하고 약간 이런 게 이제 나의 역할이라고 배우고 습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배우면 때는 배워서 이제 잘 하면 좋은데 이게 배운다는 건 뭐야? 결국엔 내가 보고 내가 읽고 내가 배운다는 거죠. 자의적 해석이 정말 너무 쉽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나가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힘쓰는 게 내 힘쓰는 사람 역할이요. 이러면 나가서 여기저기 막 시비 걸고 다니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 함부로 못 싸우게 만드는 못 건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힘쓰는 사람은 또 여기저기 이게 뭐야 마을에 힘쓰는 일이 있을 때 딱 가가지고 딱 멋지게 한번 근 하고 들어주면 그게 또 내 역할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비슷한 역할군인데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용되기도 너무 쉽다는 거죠. 악용되기도. 배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내가 배울 사람은 누구요? 시어머니. 왜냐면 같은 며느리로서의 같은 며느리로서의 내 이제 앞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뭐야 여기서 나한테 배워야 되고 내가 습득해야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그럼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못 가올 수 있어요. 그때는 또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막 또 한창 또 핫할 때 아닙니까? 그죠? 내 아들을 훔쳐간 약간 이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윗사람이 걔 병신 같은 걸 시켜도 며느리는 습득하고 배우고 따라야 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역할을 잘 수행해. 옛날에 우리 그 벼슬길에 오르면은 처음에 뭐지 그 고뚜렌가 뭐 있어 그 신진 벼슬을 한 사람을 이름은 정확히 안 나는데 벼슬 애들을 계획적으로 괴롭히는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이게 있었어.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생각해도. 근데 이런 게 있었어 실제로. 신진으로 벼슬을 이제 한 사람들 관리들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술을 먹이고 이렇게 얘한테 장난을 치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였어.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얼마나 왔으니 일 잘해라 이게 아니야. 이 역할론에서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거죠. 너무 윗사람이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우리는 또 참 두사부일체 괜히 두사부 아니지 참 군사부일체 저건 영화죠. 군사부일체 같은 나에게 배우게 만드는 그 윗사람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아기를 가졌을 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지나치게 없다는 게 또 약간 역할론의 약간 단점이 좀 있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이 너무 가능해.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이래야 잘한다, 저래야 잘한다 하면 내가 그걸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이제 느끼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선 시대는 이제 그렇게 마을에서의 역할, 뭐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잘 충실히 했었단 말이죠. 근데 뭐다? 이제 근대라고 하니 좀 그렇고 이제 약간 현대 언더 바로 현 시대 바로 직전까지를 이제 한 1990년대나 2000년대까지 2000년대 초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시절로 이제 넘어왔단 말이죠. 이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시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마을 단위의 역할로는 많이 약해졌어요. 그죠? 이제 막 마을 단위에서 뭐 한다 이런 거는 좀 약해졌어. 넘어오면서 좀 약해졌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발전시킨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했지만 마을 단위는 조금 약해졌어. 하지만 어떻게 돼? 회사로 좀 넘어오게 됐죠.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마을의 역할을 회사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내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나의 평가고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삶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근데 또 뭐야 이게 또 돈도 나와. 옛날엔 마을에서 역할 잘한다면 그냥 뭐 적당히 잘했네 칭찬 듣고 그냥 뭐 쌀 한 대밖에 없고 그냥 뭐 그게 다였다고. 왜냐하면 마을을 위해서 각자 역할하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내 역할을 해? 돈도 줘.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태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아니 일을 했는데 돈을 줘. 아니 세상에. 거기다가 우리 가정 그 돈으로 우리 가정도 잘 꾸려가지고 애들 뭐 어저께 쌀밥 못 먹었는데 오늘부터 쌀밥을 먹을 수가 있어. 고깃국을 끓여 먹을 수가 있어.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이죠. 거기다가 나라도 부국강병해진대. 나라도. 내가 7시간 잘 거 4시간만 자면은 나라가 발전을 더해. 내가 일 좀 더하면 그때는 또 제조업이 한참 활성화되었을 때니까 일하는 시간만큼 또 돈이 되고 그게 또 크게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제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돼? 마을 단위에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사에 충성을 이제 다하는 게 제1 미덕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여보 내일 자식 운동회인데 내가 놀아 일하잖아. 이제 일을 하는 게 약간 이제 옛날 벼슬 하듯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아하 세상에. 물론 그래도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사회가 발전할 시기였고 내가 일한 만큼 성과도 분명했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역할론에 따른 아주 그냥 내가 역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느꼈죠 여러분들. 이 역할론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하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 이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뭐냐면 내가 아빠야. 아빠로서 또 일을 잘한다는 건 자식을 좀 다정하게 대한다던가 술을 마실 거 좀 덜 마시고 조금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낸다던가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는다던가 이런 것도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 집안일을 좀 듣고 대소사를 또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것 또한 아버지로서의 할 일이야. 그죠? 그러나 그 역할을 선택하기에는 회사에 충성했을 때의 쾌감이 너무 쩔단 말이죠. 성취감까지 이건 또 같이 줘. 성취감. 같이 줘. 그러면 어차피 돈 벌면 또 그것도 가장으로서 할 일 하는 거잖아. 돈 벌어다 주는 것도. 그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좀 더 대화를 한다던가 조금 더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 안다든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가족에서의 일은 뭐가 되냐? 어머니한테 또 이제 전가가 되는 거야.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 내가 바깥일 하니까 애들 잘 키워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더 열심히 바깥에서 이제 더 이제 일하고 회식하고 회식해야지. 우리 또 내일도 일 열심히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봅시다. 이제 아까 가족이 그리고 이제 점점 가족이 분화되고, 그죠? 옛날에는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뭐 이거 시어머니도 모시고 뭐 자식도 키우고 빨래도 내가 하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이런 지기를 바빴어. 할 일이 많았어. 근데 점점 가족이 분화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자식 중심으로 애를 잘 키우는 것만큼 현대 사회에 중요한 게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점점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무조건 점점 왔다가 되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잡게 해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시켜서 이게 뭐야? 이게 내 역할이야. 내 자식을 공부를 착 시켜가지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무슨 엄마 칭찬 들 때 뭐야? 내가 내 역할 개쩔게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내 자식 잘 키웠다. 흐뭇해가지고 점점 좋은 대학, 좋은 학문, 좋은 뭐 학벌. 아빠는 지금 어때? 한 걸음 아예 물러나 있어. 아예. 이런 시기가 약간 1990년대, 2000년대까지의 그런 2000년대 초까지의 우리 가정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역할에 지나치게 좁은 역할에 매몰되게 되는 거야. 이 역할을 내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고, 그게 나의 꿈이자 희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머니는 이 일에 조금 매몰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 이제 현대가 옵니다. 이제 근대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잘 해왔다 이거야. 그렇게 해도 다들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사장은 사장답게 뭐 이렇게 이렇게 현대에 왔단 말이죠. 현대 오니까 어때? 사람이 많아져.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진 상태야. 이제 일단 근대도 사람이 많았는데요. 근대도 사람이 많았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많아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성장하는 느낌이 나니까. 원래 그럴 때는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그죠? 나라가 어쨌거나 꾸역꾸역 잘 이게 어떻게든 뭔가 희망도 있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름을 알리는 그런 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뿌듯해. 그죠? 그런 역할론들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일단 지나치게 많아졌어. 현대에 오면서. 그러면서 직업적으로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직업적으로도. 이게 직업적으로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뭐 사람도 다양해졌어. 점점 뭔가 외국인도 많아지고, 누구는 캘리포니아에 유학했다 그러고, 누구는 뉴욕 유학했다 그러고, 누구는 프랑스. 사람의 종류도 옛날에 그냥 마을에서 잘 자라서 공부 잘하는 애는 대학 잘 가고, 공부 좀 못하는 애는 그냥 적당히 잘 취직하고 그냥 뭐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냥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역할이 뭐야? 직업적 역할이 엄청 다양해진 거야. 엄청 다양해진 거예요. 역할을. 그리고 유튜브가 태동을 합니다. 유튜브. 이게 또 역할론에 정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 중 하나인데,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굉장히 배우면서 우리가 역할론을 잘 수행한다면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참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공부나 이런 것에 조금 더, 물론 우리가 그 산업공상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공부에 대한 게 강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공부에 조금 더 집착하는 이유가 이 배워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놈이나. 이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때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배울 줄 아는 애가 낫다 이거야. 그리고 플러스 인내. 우리가 또 인내. 인내에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집중을 하죠. 왜냐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잘하려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역할 했다 저거 역할 했다 막 해야 될 역할도 많은데 그거를 또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와 공부에 굉장히 우리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이유 또한 역할론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게 맞아. 우리가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배울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려. 너무 뭐가 많아. 내가 조금 힘써. 나 동네에서 좀 힘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로니 콜먼 뭐 이런 형들 나와가지고 막 1톤 밀고 있고 막 또 누구 나와서 막 500kg 들고 있고 막 얼마 들고 있고 얼마 들고 있고 막 미친 듯이 막 들어 막 이거 들고 저거 들고 막 열심히 배우면 또 뭐가 안 됐네 또 댓글들도 평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어. 평가원들도 많아졌어. 옛날에는 뭐야 그냥 마을에서 조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죠?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야. 근데 뭐야 이제 어느 순간 평가원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그냥 들어와서 유튜브 딱 누르면 뭐돼? 이거 다리가 좀 이렇네, 뭐가 저렇네, 몇 킬로밖에 못 드네, 표정이 별로네, 목소리가 별로네. 아니 이런 저 사람은 저렇게 들면서도 표정이랑 표정 관리 잘하고 목소리도 잘 내는데 이 사람은 뭐야? 평가원들이 너무 많아지고 평가 기준도 너무 많고 뭐가 많아져. 이 역할론에 매몰된 이 역할론의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약간 이제 점점 사람이 가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동네에서는 역할을 누가 좀 못하더라도 동네잖아. 사정을 알아. 아이고 그 자식이 그렇게 죽었었대.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아름아름 그래도 역할을 잘 수행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물론 그래도 가혹한 사람은 또 가혹합니다. 또 냉철한 사람은 또 또 계속 냉철하더라. 언제나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더라. 어쨌거나 근데 우리들은 그들의 사정을 알아 몰라. 걔가 지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만 보여. 이게 우리가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약간 좀 간혹 느끼는 건데, 약간 가혹할 때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린 결과밖에 안 보이니까. 어차피 스포츠 선수는 결과로 말해주는 게 맞긴 맞지만 언제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거죠. 언제나 승패가 갈리는 일을 하는 그러다. 근데 왜 우리는 그래 스포츠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린 모든 사람을 다 스포츠 선수 대하듯이 대하냐? 약간 이런 나는 불만도 조금 있어요. 아니 다들 막 1등을 가리는 세상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어쨌거나 유튜브 이런 데서 역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준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 100%가 이렇게 있다면 최상위가 여기 있잖아. 최상위는 계속 늘어나. 그러면 이쯤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이 정도 위는 되어야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지. 그럼 여기 언더는 어떻게 되느냐? 못하는 게 되는 거야. 넌 못함. 그래도 한 반 이상이면 그래도 잘한다고 해주고, 반 언더면 그래도 반까지 가도 노력은 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역할론의 사회에서는 정말 이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제 아까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잘 수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대를 해줍니다. 우대. 아주 그냥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자가 돼야지. 가히 신격화에 가까워요. 저런 선수가, 저런 사람이, 저런 감독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도 훌륭하면 굉장히 우대를 해줍니다. 이게 약간 역할론의 약간 가장 큰 특징인데, 잘 수행을 못해? 그럼 좀 무시해. 저놈은 좀 못하네. 김씨 그거 가져와. 인격적으로 약간 깔보게 돼요. 수행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천대를 합니다. 천대. 저 근본도 배워 못 처먹은 놈의 새끼. 지 역할을 할 생각이 없네. 천대를 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역할을 잘 수행 못해. 이런 못해? 죽일 놈.
거의 뭐 이렇게 되죠. 예, 주길로. 역할을 그동안은 잘 수행해 왔는데 뭐 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거나 막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본 여론 중에 제일 안 좋은 여론은 이 여론이었어요. 예. 어떤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거의 막 아니 똑바로 할 생각 없으면 좀 쉬다 오시지 뭐 이러지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쪽 방향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친 듯이 댓글이 달려. 그리고 역할을 잘 못하다가 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갑자기 막 최고 멋진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아 우리 역할을 잘한다 이거야. 아 이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서로를 감시하고. 왜냐면 우대해줄 사람과 천대할 사람과 무시할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감시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정도 아닌데?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맞나? 이 정도 맞나? 그러면서 자격도 부여하게 되죠. 그 정도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그럴 자격 있어? 네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난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미친 듯이 공격적이 되고. 아, 넌 그럴 자격 있어. 이러면 갑자기 막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자격을 막 스스로가 또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다 뭐다 이게 자의적이다. 특히 더더욱 현대 사회에서는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고 배운 게 다 너무 달라. 보는 유튜브도 다르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르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인터넷이라는 한 공간에 모이니까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특히 이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뭐야? 웬만하면 합의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이게 잘 안 돼. 아이 그래도 이래야지. 아니 그래도 이런 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아이 그래도 이건 해야 돼. 누군 그런 거 못해. 이러면서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역할론의 약간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더라. 정말로. 굉장히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너무 쉽고 그래요. 예. 특히 이게 역할론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 사람도 그래도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돼. 뭐가 부족해서 저랬을까? 뭐가 사람이 못난 부분이 있지만 뭐 그래도 사람이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와 그래도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 계속 아니 물론 특정 뭐 극단적인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범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욕먹을 건가?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진 못했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어. 아니 그래도 이런 말은 좀 그렇지. 아니 그럼 게임을 잘하던가. 그럼 자기 일 잘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못한 거니까. 이 역할이 중요한 사회에서 너는 혼쭐 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류가 꽤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린 유튜브나 SNS로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이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조회수를 미친 듯이 빨아갔단 말이지. 이 미친, 우리 머릿속엔 잘하려면 이 정도거나 아니면 그건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뭐야?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역할론과 만나서 이게 세상에.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네 역사 그것도 몰라. 용 쳐먹어라. 와. 왜냐면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우린 또 참 이게 또 유튜브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평가가 좋으려면 일단 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며 한마디 혹시라도 뭐 저희 나라 이딴 말 써봐도 그냥 너는 매장이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따구로 하면 안 돼.
당연히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장난하나. 그러면서 또 인격적으로 고와해야 하며 인격적으로 고와해야 하며 유머도 어느 정도 좀 갖추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진지할 땐 또 진지해야 하며 또 외국 나가서 또 우리나라 또 욕먹이면 안 되고 욕먹이면 안 되고 이런 게 쫙 생겨버린 거야. 이 역할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역할론을 이 정도는 해야 잘 수행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나라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거고 그래야 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야. 좀 힘들죠. 이래서 현대에 와서 역할론이 점점 배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즘 어린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하는지. 알바면 알바답게 일을 탁 이렇게 사장님이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왜 이거저거 재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특히 우리 어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역할을 강요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는 아무튼 이상한 세상을 살아온 거야. 그리고 위에 사람들 보니까 행복해 보여, 불행해 보여. 우리가 불행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왜 저렇게까지 회사에 충성을 하지? 왜 저렇게까지 가정에 목을 매지?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나를 키우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행복해 보였으면 자식들도 행복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을 거야. 근데 계속 불행한 듯한 느낌을 자꾸 주고 그리고 이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어느 정도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역할론으로 강요를 하려고 해도 내 권리인데요, 내 자유인데요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죠? 옛날엔 내 자유인데요라고 해봐 바로 매장이었어. 어디 네가 네 역할을 똑바로 안 하고 자유를 찾느냐. 역할이나 똑바로 해라. 네 역할이나. 이놈의 역할이 참. 물론 우리나라를 지금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게 역할이지만 그래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참 극단적이어서 역할론을 우리가 너무 잘 활용했잖아. 버린 애들도 너무 극단적으로 버리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성격 참 급해. 아니 그래도 좋은 건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자유를 줘서 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도 체험해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역할론에 이제 들어가면 나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안 되죠. 오히려 역할에 너무 충성한 사람들은 요즘 뭐 합니까? 자살해요. 자살. 어떻게든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나도 잘하고 싶고 일 잘하고 싶고 여기저기서 칭찬받고 싶은데 가서 갈굼 쳐먹고 괴롭힘 당하고 이러니까 때려치지는 못해. 왜냐하면 내 역할을 똑바로 못한 느낌이 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실패작이다. 난 못한다. 나는 살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좀 이상해진 약간 너무 이 역할론에 우리가 좀 심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던 얘기가 또 있다면 역할론에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엄마가 왜 그런 나가서 수건을 훔치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역할론에 어느 정도 저는 좀 근거했다고 생각해요. 이 한 명의 사람 시민의식보다 엄마로서의 역할이 뭘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럼 애들 잘 먹이고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뭐라도 하나 더 입히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이게 우리 엄마의 역할이다. 이렇게 돼서 매몰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끼고 무조건 뭘 좀 포악스럽더라도 이 사람 시민으로서 역할보다 엄마로서 역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야. 그게 자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런 건 솔직히 말하면 이 역할론에서는 원래 그런 건 좀 배제되는 부분이 많죠. 내가 다 니들 그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엄마로서 열심히 했던 엄마로서의 역할론이 부정당하니까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할론끼리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위가 너무 언더의 역할을 잡아먹어버리는 게 또 나는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참 그래서 공부라는 매개체, 대학이라는 매개체. 예. 우리도 참 이게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 찬란한 그 빛. 그 빛이 참 우리 눈을 가린 부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현대에서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되니까 주변의 평판 이런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죠. 특히 옛날에 다들 역할에 충실할 때 약간 돈에 미친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와 씨발 나도 저렇게 살 걸 그랬나? 이 생각 약간 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가 곧 평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수치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 수치로 나 얼마 있어. 그리고 막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이런 걸로 수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역할론이 점점 무너지고 이 조회수나 자본주의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 자신의 뭐라 그럴까?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는 그런 사회가 좀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월 매출 얼마? 막 5천만 원. 몽작 조회수 200만. 꿈이다. 그런 것 또한 정말 약간 현대 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역할론이 점점 배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역할론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되긴 됐어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역할도 너무 많고 역할도 너무 많아. 막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래서 평가를 또 무시하면 너는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감히 우리의 여론과 생각을 무시하다니. 우리의 평가를 무시하다니. 너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 없구나. 이러면서 또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론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예 막 미친 듯이 내려놔서 요새 애들은 막 진짜 돈으로만 돌아간다고 하죠. 돈 얼마 주면 하고 돈 얼마 안 주면 안 해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너무 약간 저는 그래서 약간 소프트한 역할론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할이 너무 다양해졌고 너무 다양해. 내가 잘 수행하는 게 A일 수도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A, B, C 다 안 한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A, B, C 다 하는 사람이 또 한 명쯤은 또 등장해. 근데 그 사람도 욕을 먹고 있어. 근데 제가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지기를.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소프트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 좋지만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은 또 나랑은 다른 역할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역할론을 좀 벗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나랑 다른 역할론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은 자기 나름으로는 역할을 또 잘 수행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비르지만. 그리고 아까 참 유튜브가 우리가 많아졌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보는 사회가 또 되기도 했잖아요. 그죠? 과정을 알아. 우리가 유튜브 올라오기 전에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유튜브에 썰이 올라오고 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 그거는 솔직히 결과야. 과정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거기 그 글을 적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거는 결과만 보여주잖아. 그죠?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지 아는 이상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옛날에 그 마을 사람들끼리 그래도 다 뭐가 있고 뭐 해서 이 집은 이래서 저렇고 저 집은 저래서 저렇고 이런 게 있는데 결과만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만 놓고 이제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결과만 보고 역할론을 얘기하면 과정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사람이다.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결국엔 다 사람이다. 우리는 결국엔 사람이에요. 그죠?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박수 쳐주는 게 맞고 저 또한 못하는 사람도 약간 아이 저 왜 저런데 이런 얘기는 들은 정도는 괜찮지만 약간 결국엔 다 사람이고 잘 수행하는 물론 이건 막 엄청 범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 우리가 좀 난 이런 텐션을 가져야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좀 난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사람이 이 역할론을 벗어나고 싶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난 로또 1등을 원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역할론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난 꽤 있다고 생각해요.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건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꾸 뭐 무슨 회사에 뭐해 난 돈의 노예요 이러면서 억지로 지나치게 끼워 맞추는 부분들도 난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몽장의 역할론 할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론 유교의 참 유교의 가장 큰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은 내려놓고 소프트하게 잘하면 좋지만 안 돼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다. 잘한다고 막 극찬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또 인격적으로 뭐 이러면 또 저런 극찬받을 자격도 없는 개새끼 이러면서 또 갑자기 확 물론 나쁜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받은 극찬까지 다 뱉어 토해내야 돼가지고 아주 사람을 약간 거의 죽일 듯이 대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짜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 우리는 꽤 극단적인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그것도 이해를 조금 하고 역할을 잘 수행 못해도 괜찮다. 유튜브에 나온 만큼 아니어도 괜찮아. 난 우리 모두에게 좀 그래서 그런 텐션이나 기준점이나 이런 걸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그러고도 잘했어.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일 잘하고 이러면 괜찮았다고. 유튜브가 생긴 뒤로는 기준점이 한도 없이 올라가. 진짜 한도 없이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 몽작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는 또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즐거운 24시간 되시고 찡긋.